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천둥, 번개와 함께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잇따른 추락사고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 맥스 기종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오는 6월 15일까지 국내 공항에 이착륙 금지는 물론 우리 영공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알약처럼 먹으면 간편하게 내부 장기를 진단할 수 있는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습니다.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캡슐 내시경은 식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도 자세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남부, 제주도에 5에서 20mm, 수도권과 충청 지방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높아 춥지 않겠고 미세먼지는 중서부 지방에서 한때, 오전 한때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일단 추락사고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 맥스 기종에 대해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지문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5일 오전 8시 59분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우리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 맥스를 투입하는 국적 항공사나 외항사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B737 맥스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해당 기종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주인 3명을 태운 러시아 유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우주인 3명을 태운 소유스 MS-12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4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으며 9분여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우주선에 탑승한 3명의 우주인은 건강한 상태이며 우주선 내부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우주인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머물면서 생물과 생명공학, 지구과학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위내시경은 구역질과 트림을 유발하면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캡슐을 이용해 간편하게 식도와 위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유선 내시경은 재사용에 의한 교차 감염 우려와 이물감이나 공기 주입으로 인한 복부 불편감 등이 있어 검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식도와 위에 대한 검사를 정확하면서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캡슐 내시경이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인체통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 캡슐 내시경 영상 전송 속도보다 4배 빠른 초당 24장의 고속 전송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식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곳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캡슐을 자석으로 제어하면서 위치를 자세를 바꿔가면서 검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캡슐의 크기는 두께 1cm, 길이 3.1cm, 내부에 LED 램프, 전후방 카메라, 배터리, 자석 등으로 구성돼 송신기 역할을 합니다. 촬영 영상은 몸에 붙이는 전극 또는 벨트 타입의 수신부를 통해 체외에 있는 휴대전화 크기의 수신기로 전송되고 저장됩니다. 유선 내시경의 단점을 보완한 이 기술은 국내는 물론 먼저 중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장질환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중국과 식도질환 발병률이 높은 영국과 유럽 등을 우선 공략할 계획입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RI 타입으로 굉장히 덩치가 큰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핸드헬드 타입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의사분들이 조작이 간편한 그러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캡슐 내시경 세계 시장 규모는 매년 10% 정도씩 수요가 증가해 2022년에는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20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계획에는 기초연구사업에 1조 7,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에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영상물이나 계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구글에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뒤에도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회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계정 또는 콘텐츠 삭제를 가능하게 한 구글의 유튜브 이용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60일 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발동될 수 있고 이 역시 불이행하면 검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을 지적받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 당국이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변 곳곳에 소음을 막기 위해 투명한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방음벽이 있는지 모르고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도로변에 있는 투명 방음벽입니다. 방음벽 바로 아래 흩어진 깃털과 함께 비둘기가 죽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새들에게 이런 투명한 방음벽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들이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다 눈이 머리 옆에 있어서 정면의 장애물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투명하기 때문에 바로 새들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유리벽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서 저기서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냥. 실제 환경부와 국립생태과학원이 전국의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56곳을 조사한 결과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폐사한 조류는 비둘기 등 소형 터새가 대부분이며 연간 800만 마리가 충돌 사고로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선 투명 방음벽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창에 사람의 손바닥보다 더 큰 공간이 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줄이나 점들이 5cm와 10cm 간격 이하로 찍혀져 있도록 만드는 게. 흔히 독수리나 매 등 맹금류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하지만 새들이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다음 달 확대 공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진료는 초음파와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 MRI, 예방접종료 등 많이 이용하면서도 고가인 비급여 항목들입니다. 지난해 심평원이 공개한 병원별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용을 보면 도수치료의 경우 주로 5만 원을 받았지만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비용이 10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경기도는 A형 간염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1군 감염병 280건 가운데 94%인 262건이 A형 간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A형 간염 발생 건수 174건보다 88건 늘어난 것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26%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보유해야 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에는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농촌 고령화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이나 일반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 필수적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경운기. 농촌 지역에서는 도로로 갑자기 들어오는 농기계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이 깜깜한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데 이 중 30% 이상이 농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농기계 사고와 관련된 농민 가운데 60세 이상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좁은데 그냥 카브머리 툴을 내고 배란가 이제 차가 싹 지나가고 그냥 그래서 그럴 적에도 위험했고 많이 그랬어요. 캄캄해서 다니기 못 다녀요. 차가 하도 많이 다녀서.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국토교통부가 농기계 야광 반사판과 반사띠 부착 홍보에 나섰습니다. 야간에 후미등이나 방향지시 등이 없는 농기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터를 통한 안전교육도 효과적입니다. 가상화면을 통해 S코스나 T코스 운행, 도로주행, 오르막길 기어 조작 등 농기계를 실제처럼 조작하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안전장치 부착도 중요하고 농민들도 운행을 조심히 하고 특히 봄철에 농촌 지역을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21%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4%보다 훨씬 높은 만큼 농민과 일반 차량 운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개찰구 등을 빼면 사실상 텅 비어있던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하나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식물 정원까지 곁들여져 거대한 지하 예술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사평역의 상징인 35m 깊이의 대형 중정입니다. 실내 벽면에 커튼처럼 드리워진 얇은 금속 재질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빛을 만나 현란한 춤사위를 펼칩니다. 지하 2층에 개찰구가 있다 보니 그냥 지나쳤던 지하 4층 대기실에는 숲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기다립니다. 녹색 식물 터널에 들어서고 소나무 숲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600여 개 식물이 자라는 식물 정원도 만들어졌습니다. 녹사평역이 다른 역에 비해서 되게 긴 편인데 밑에 이렇게 정원같이 꾸며놔서 조금 볼 게 많아져서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환하고 좋아. 예. 조경도 잘 해놨어. 저 의외로도 잘 해놨더라고. 가장 아래쪽인 지하 5층 승차장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미술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하 1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빛과 숲, 땅이라는 층별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겁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 역은 서울시청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그래서 녹슬고 빛이 발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 예술 프로젝트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하 예술정원 개장에 발맞춰 용산공원 갤러리까지 주변을 둘러보는 녹사평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증폭돼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마이크가 어떻게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스피커가 다시 음파로 재생하는지 그 원리는 잘 알지 못하죠.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 시간에는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